자, 봅시다. 집합의 연산 들어갈게요. 오늘은 양이 좀 많아. 아쉽게도 집합의 연산을 한 방에 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양이 제법 된다는 사실. 너네 진짜 이거 그 공통수학도 심한데 진짜 집합, 교집합, 합집합 다 몰라? 헷갈려? 그럼 한번 짚어드릴게.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가보자. 그러면은 집합의 연산. 연산의 종류가 총 몇 가지일 것 같아? 집합의 연산. 연산이라는 것은 니들이 알고 있는 그 뭐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그런 연산인데, 집합의 연산은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몇 가지 연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응? 네 가지? 아, 딱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일단은 교집합부터 해보도록 하죠. 교집합. 교집합은 어떤 집합이 요렇게 있고 어떤 집합이 요렇게 있을 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알고 계신가요? 기호로 어떻게 쓰는지 아셔야 되죠? 기호로 어떻게 씁니까? A집합, B집합 해주시고 요렇게 생긴 거 쓰시면 되겠지, 그치? 요게 교집합이야, 얘들아. 영어로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캡이라고 불러. 캡. 모자 같이 생겼다 그래서 캡이라고 부르거든요. CAP. 예, 교집합, 합집합, 기호 헷갈리면 안 돼. 좀 억지 좀 쓸게요. 교집합이에요. 많이 억지니? 억지야, 주하나? 교집합이 알겠어?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또는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그리고 동시에 요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교집합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리고라는 얘기. A 그리고 B 요런 느낌이 이제 교집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쭉 이제 연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질들 볼게. 교집합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합집합이 튀어나오시죠. 합집합. 합집합은요, A, B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전부 다를 이제 합집합이라고 하지. 근데 사실 얘들아, 교집합 기호를 캡이라고 하고 교집합은 영어로 교집합 자체를 인터섹션이라고 해요. 인터섹션. 몰라. 아무튼 그거고요. 합집합은요, 유니온 셋이에요. 유니온 셋. 그래서 U자를 형상화합니다. U. 또는 이 기호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컵이라고 불러. 컵처럼 얘기하잖아. 그치? 컵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한 번만 더 억지 쓸게. 합집합이야. 억지니? 조용히 하시고요. 자, 합집합입니다. 자, 그럼 합집합은 어떤 이제 단어랑 연결이 있느냐?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이제 합집합으로 가세요. A 또는 B 이라면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 둘 다 만족할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전체 집합 개념이 일단 나와요. 전체 집합은 마치 이런 거야. 집합을 이제 다룸에 있어서 어떤 세계관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유니버스, 세계관 설정을 해 주는 거야. 뭐 마블 유니버스 하면은 딱 그 세계관에서 노는 거지. 그게 우리 생활까지 침투하지 않잖아. 너 아이언맨이 실제로 있어, 없어? 없죠, 그쵸? 마블 세계관에서나 있는 거고 헐크 있고 이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체 집합 개념은 뭐냐면은 요 안에서만 U를 씁니다. 요 안에서만 가지고 놀아라. 그래서 앞으로는 집합 A, B가 나오면은 결국 요 안에서 가지고 놀 거야. 이제 그 바깥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럼 전체 집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 설정이 되는 거야. 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보셔라. 혹은 뭐 정수 집합에서 보셔라. 이렇게 세계관 설정을 해주신다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계속해서 갈게. 이제 여집합 개념이 나옵니다. 여집합 개념은 뭐냐면 전체 집합이 필요해. 일단은 자, 어떤 집합이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있어. A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집합이라는 것은 남을 여자를 쓰는 거야. 기준 집합이 되는 녀석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A 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요렇게 위에 첨자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A의 여집합이라는 얘기야. A 말고 전부 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여기가 지금 A의 여집합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쵸? 성질 간단한 것만 보자면은 A의 여집합이 뭐겠어요? A의 여집합이 뭐겠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쵸? 요런 성질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따가 연산관계 쭉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차집합 가겠습니다. 집합과 집합이 뺄셈을 하는 거예요. 뺄셈을. 자, A 집합이 요렇게 있고요. B 집합이 요렇게 있으면은, 일단 차집합이라는 건 얘들아, 숫자도 덧셈이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빼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안 해. 4 빼기 2랑 2 빼기 4는 다르지, 그치? 그래서 차집합도 일단은 써보자면은 집합끼리 마치 빼기를 하는 건데, A차 B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A차 B는 B차 A랑 달라요. A차 B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셔야 돼요. 기준은 A가 되는 거야. A에서 B를 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B가 빠져나가는데, A한테 있는 것 중에 빼시면 되는 거예요. A한테 없는 요런 것들을 뺀다는 느낌이 아니고, A한테 있는 것 중에서 B랑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덜어낸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A차 B 집합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 쓰자면은 A 빼기 A 교 B 뭐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겠지, 그치? 차집합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이따 문제 풀면서 할 건데, 차집합을 풀 때 항상 반드시 머릿속에 때려박아야 되는 녀석이 있어요. 항상 교여가 나오면은, A교 B여가 나오면은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A에서 B를 차집합 되는 거랑 똑같아요. 전체 집합이 상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증명은 안 할 거야, 얘들아. 벤다이어그램 색칠놀이 막 해보시면은요, 교여가 나오면 차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차집합이 나오면 교여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야 돼, 항상.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돼. 이 정말 중요하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은 그냥 이제 어떤 공식인데요. 드모르간의 법칙 하겠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드모르간의 법칙 외워야 돼. 자,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이 녀석들의 합집합을 전체적으로 여집합 때리겠대. 혹은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을 전체적으로 여집합 때리겠대. 그러면 이게 마치 여집합이 분배가 돼. 근데 A와 B에만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요거 합집합, 교집합에도 분배가 돼서 뭔가 반대로 가는 느낌이야. A여 합이었던 게 교가 되고요. B의 여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여, B여 된 다음에 교였던 게 합으로 바뀌어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물론 이걸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걸 돌릴 줄도 알아야 돼. 그게 더 많이 쓰이니까요. 심화에서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간단한, 아주 진짜 간단한 집합의 연산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 한 게 뭐 집합의 분배 법칙도 있고 뭐 흡수 법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나오면 설명할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교집합, 합집합, 전체집합, 여집합, 차집합 뭐 드모르간까지 나왔는데, 드모르간은 둘째 치고 쌤이 연산에 대한 그냥 탐구 좀 해볼게. 드모르간은 책에 있으니까 지우고요. 자, 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기준집합과 A집합과 공집합,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전체 집합과의 각 연산을 싹 다 볼 거야.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반드시 이해의 영역이야, 여기는. 외우려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자, 먼저 교집합부터 볼게. A교 A, A교 공, A교 전체, A교 A여. 이렇게 네 개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첫 번째. A교 A 하면 뭐가 되겠어요? A와 A의 교집합이 뭐예요? 그냥 A겠죠, 그쵸? A겠죠, 그쵸? 잘하고 있어. 대답 좀 잘해줘. A교 공은 뭐겠어요? A교 공은 뭐겠어? 공집합이죠. 교집합이 뭐라 그랬어? 너와 너가 겹치는 원소들을 써줘. 이렇게 되는 건데,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지 새끼를 갖다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고. A교 U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A가 되겠죠, 그쵸?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전체 집합과 A의 겹친 부분은 A 그 자체니까, 그치? A교 A여는 뭐겠어요? 공집합이 되셔야 되겠죠? 왜요?
너랑 너는 애초에 겹치는 게 없는 서로 소집합 관계란 말이야. 공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해보자고. 교집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특별한 교집합 형태야. A 교 B를 했는데 A가 나왔어. 이게 무슨 상황일까? A 교 B를 했는데 A가 나왔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거든요. 어떤 상황일까? A가 누구의 B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집합일 때 성립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A 합 B가 A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대답들 잘 하시네. 여러분들 집합의 연산관계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한 거는 다 했습니다. 문제 풀 거야 지금부터. 니들 다 아는 거 맞지 이거?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모르시면 안 된단 말이야. 모르시면 안 돼. 잠깐만. 아까 교집합까지만 했으니까 합집합이랑 차집합도 해야 돼. 보세요. 자, A 합 A, A 합 공, A 합 U, A 합 A여. 자, A 합 A 뭡니까? A 합 A는 A죠, 그쵸? A 합 공은 A야. 아무것도 그지 새끼야, 얘는 그냥, 그치? A 합 U는 U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치? 자, A 합 A여는 전체 집합 이렇게 되는 거. 잘들 하시네, 집합. 왜 이렇게 엄살들을 떠셨지? 자, 해보자. A차 A는 뭐겠어요? 공집합이겠지.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A차 공은 뭐겠어요? A집합이 되겠지. 잘들 하시네. A차 U는 공집합이 되겠죠, 그쵸? A에서 A와 전체 집합이 겹치는 걸 빼려면 A에서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을 빼는데 그게 A잖아. 이게 결국 A에서 A를 빼는 거니까 공집합이 돼버린다. A차 A여는요? A가 되겠지. 왜? A에서 너랑 겹치는 걸 빼라는데 애초에 얘네들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뺄 게 없단 말이야. 되시겠죠? 이렇게 자집합까지 연산관계까지 좀 다 잘하는데 이해하셨죠? 이거 방금 했던 거 외워요? 안 외워요?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야. 알겠어? 이해의 영역이다. 사진 한 방 찍을 거야? 그래. 응. 너 영상 올라가는 건 봐, 주하나? 그래도 주한이가 저번 시간에 숙제 검사하는데 와, 책에 막 사투의 흔적이 있어.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다는 못해도 쌤이 이제 칭찬을 해줬거든요. 열심히 해라. 알겠지? 막 얼마나 지우고 썼다 지우고 풀어갔는지 그래프가 막 안 보일 지경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사투의 흔적이 있었죠. 성민아, 그 아래쪽 스위치를 좀 눌러서 꺼주실래요, 불을? 13-2부터 해요. 그렇지. 13-2부터. 쌤은 성민아, 보면은 13, 대표 문항이 있고 -1, -2가 있잖아. 쌤은 맨 마지막 문제를 풀어드려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풀어오시면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이 드모르간이에요. 아까 그 사람. 드모르간이. 자, 전체 집합 U가, 제시가 됐어요. 전체 집합이 드모르간이래. 이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차 B는 M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고요. 자, A여 교 B여가 있대요. 자, 여러분 이제 벤 다이어그램 슬슬 즐겨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전체 집합에 A랑 B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울리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첫 번째, A차 B래요. A차 B는 A에서 겹치는 거 걷어냈을 때 남은 부분이니까 여기에 M 혼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저거 봐봐. 얘들아, A여 교 B여. 이거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게 누구 법칙이야?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 B의 여집합과 같은 얘기고요. A 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A 합 B가 얘잖아요.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D, E가 있다는 얘기야. D, E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리를 못 찾은 알파벳들은 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 혹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누군데? ORGAN이니까 여기에 ORGAN이 들어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집합 B를 구하라 그러면은
오르간 넣어주면 되는 거야. 오르간 넣어주면 돼. 14-2번. 써야 돼? 아니야. 영상 올릴게. 자, 14-2번 볼게요. 집합 A는 1, 3, 5를 가지는 집합이고 A 합 B가 1, 2, 3, 4, 5래요. 근데 집합 A와 서로소인 B래. 서로소인 B야. 그럼 서로소라는 거는 A와 B 집합은 뭐가 공집합이란 얘기야?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야. 그치? 자, A 집합은 일단 1, 3, 5가 있어야 돼. 1, 3, 5가 있어야 되고요. B 집합은 뭔지 모르겠는데 서로소래요. 이렇게. 근데 둘을 합했더니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2, 4는 얘한테 껴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2, 4, 8, 2번이 되겠지. 전이 되니? 자, 15-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차집합 같은 거 생각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 이거 잘 봐봐. X집합, Y집합, Z집합. 돼 있고, 우리 보고 어느 부분을 이제 집합에, 어느 부분이 이제 수식적으로 맞느냐, 여기를 찾아달래. 자, 한번 보자고. 자, 보시면은요. 일단, 뭔가 X집합을 기준으로 덜어냈잖아. 이 부분이 이렇게 덜어졌잖아요. 그쵸? 그치? 근데, 그래서 나는 그 X집합에서 지금 뭔가가 덜어진 느낌이니까, 요 집합을 이제 X집합에서 빼주면은 뭔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쵸? 누구를? 여기 집합을 빼줄 거야. 그치? 근데 이 집합만 갖다가 수식적으로 쓰기는 좀 힘들거든.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 포함시켜 주는 거야. 이만큼을 X에서 뺐다 그래도 돼? 안 돼? 되지? 이만큼을 파란색을 X에서 빼도 어차피 얘는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만 덜렁 덜어내지는 거 아니야. 그치? 요 집합은 수식적으로 기술하기가 좋거든요. 뭔데? Y 집합에서 뭘 또 덜어낸 거예요? Z를 덜어낸 거잖아요. 그치? Y 빼기 Z 집합을 X에서 덜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빼기 Y 마이너스 Z.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몇 번인고? 하니 1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차집합에서는 약간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뺄 때 관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넘어갈게요. 두 집합이 있습니다. A 집합은 저렇게 나와 있고 B 집합도 저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들아, A 차비와 B 차이가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냐면은요. 이거 뭐라고 불리냐면 적어두시면 좋아요. 대칭 차집합이에요. 이거 이름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뭔 소리냐면 A랑 B랑 이렇게 있어. 그러한데 먼저 A 차 B를 하래. 그럼 여기잖아요. A 차 B는 여기잖아요. B 차 A는 여기잖아요. 그걸 합하라 그랬으니까 요 부분이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이야. 저 연산에서.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요렇게 수식적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요렇게도 써요. A 합 B 빼기 A 교 B. 이렇게도 써요. 그냥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덜어내버리면 되는 거야. 이것도 대칭 차집합이에요. 같은 의미이고요. 어쨌든 대칭 차집합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소린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어디든 있어야 되는데 A 집합을 보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어. 얘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얘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보이세요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A 집합이든 B 집합이든 요 공간 안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요 한쪽으로 다 몰리게 된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다고 친다면 여기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고 A 마이너스 5가 요렇게 있는 상황인데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눠야 되네. 얘랑 얘가 지금 이 둘 중에 하나 먹겠다는 얘기고 귀찮은 문제네요 그냥. 상황 그냥 간단한 상황부터 볼게.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얘는 하기가 싫게 생겼냐 얘들아? 그 상황 나누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 위치 볼 거예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 위치를 볼 건데 쉬운 상황으로 할게. 여기 다 있는 건 말이 돼야 안 돼 얘들아.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지. 왜? A는 마이너스 2도 가져야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다 가지면 원소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래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쪽에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A가 지금 마이너스 2를 어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A가 A 집합이 마이너스 3을 가졌다 이렇게 쳐보자고. 둘 다 가는 건 빼버리자 일단. A가 마이너스 3을 가진다고 치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A-5가 마이너스 3이니까 스몰 a 값이 뭘로 측정이 되는 거? 2라고 가정해놓고 집합을 한번 완성시켜봐라 이거야. 예준아! 그럼 A가 2일 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A 집합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2라면은. B 집합은 마이너스 1에다가 A가 2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4 빼기 6이니까 2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이제 원소 놓고 한번 완성시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교집합이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2가 있어야 되네. 마이너스 4 여기 있으면 되겠고 2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순간이죠. 그쵸? 그치? 그래서 A는 2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마침맞게 되는 걸 했네, 쌤이 또. 근데 얘들아,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아까 가정했던 상황에 다른 상황도 봐야 되겠지. 마이너스 1은 어차피 교집합이고 이번엔 여기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는 거야.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네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A-5가 마이너스 4니까 A가 1일 때 이렇게 또 해보는 거야. A가 1일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A 집합을 짜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B 집합은 A에다 1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집합을 완성시켜버리면은 마이너스 1이 교집합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오겠고 그 다음에 B 집합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인데 잠깐만 이거 그림 이게 얘들아 쌤이 아까 2는 되는데 요거는 왜 안 된다 그랬죠? 나 지금 문제 풀이에 뭐가 걸린 것 같지 그치? 잠시만 미안 얘들아 애초에 뭐가 좀 이상했어 쌤이 좀 착각했는데 대칭 차집합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만 있어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혹은 여기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원소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였네. 즉 A집합에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였지 그치? 마이너스 2가 여기 고정이야. 문제 좀 수정해서 풀게. 여기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A집합에 마이너스 2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A-5라는 녀석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얘가 결국 요거이거나 요거인 상황 속에서 A가 2일 때 따져보는 것이고 아까 A가 1일 때 따져봤던 건데 얘는 됐단 말이야. 근데 방금 A가 1일 때 해봤더니 여기 원소가 2개가 잡히더라 이거야. 이렇게 2개가 잡히더라 이거야. 그래서 A는 안 돼. A가 1일 때는 안 돼. A가 2일 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좀 헤맸네요. 어찌됐건 너 또 졸려? 근데 오늘은 저기 못 나가 지금. 자 17-2번으로 가볼게. 전체 집합 U에 세 부분 집합이 있는데 수식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포함관계를 파악하래. 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보지 말고 두 번째 조건부터 볼까? 얘들아 봐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B, 교, C, 여라 그랬어. 얘들아 교, 여 나오면 뭘로 보라 그랬어요? 차집합으로 보라 그랬어. B, 차, C가 공집합이래. B에서 C를 뺐는데 공집합이 돼버려. 다 빠져버린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야? 예준아 졸리면 일어나야 돼. B에서 C를 뺐는데 공집합이야. 누가 너의 부분이란 얘기야? B가 C의 부분이 돼야 되겠지. B집합이 C집합의 부분집합이었지만 B차 C가 공집합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다음에 첫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A 합 C 여는 전체 집합이래. 자, 아직 A 집합은 확정을 못했어. 근데 C의 여집합이 여기거든요. C의 여집합이 여기야. C의 여집합이 이 부분인데 그게 A랑 합쳐졌을 때 전체가 다 색칠돼야 되는 거야. 그럼 C의 여집합은 일단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없어, C의 여집합은. 근데 A랑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A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적어도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C를 데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C의 여집합과 A를 합집합 때렸을 때 전체 집합이 된다. 그래서 포함관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니까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죠, 그죠? (18-2번) 볼게요. 자연수 전체 집합이야. 두 부분집합 MN에 대해서 M 집합은 10보다 작은 소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 3, 5, 7이 되겠죠? N은 10보다 작은 홀수 1, 3, 5, 7, 9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X 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뭐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M 집합은 2, 3, 5, 7 1, 3, 5, 7, 9니까 뭐가 겹치니? 3, 5가 겹치나요? 3, 5 2 3, 5, 7이 겹치네? 1, 3, 5, 7, 9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자, 이 조건을 보자고. MUN과 X를 교집합 때렸더니 X가 나왔어.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이 X가 나온다는 얘기는 X가 요 집합의 부분집합이란 얘기겠지, 그치? 이해돼? X집합은 요 집합의, 전체 요 집합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야. 즉, X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요것만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시면은요, M교 N과 X를 합집합 때렸는데 X가 됐어. 이제 얘와 얘 합집합이 또 얘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얘를 데리고 있다는 얘기. 즉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즉 M교 N, 너는 X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즉 X는 얘를 부분집합으로 데리고 있으니 3, 5, 7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유롭게 원소 구성을 누구들로 할 수 있는 거야? 1, 2, 9를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저번 시간에 떡볶이 얘기를 했는데요. 떡볶이 파티에 3, 5, 7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너네 떡볶이 먹으러 갈래 말래 하시는 거죠? 선택권 몇 개? 2개. 총 구성 방법이 몇 개? 8개.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성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흡수 법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얘가 됐어? 그럼 네가 너의 부분집합이고요. 뭐가 네가 됐어? 네가 네의 부분집합인 것이고요. 아까 잘들 하시더만 뭐. 야. 그만 자. 19-2번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12의 양의 약수만 가지는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 안에서 노는 건데, 세계관 설정해 준 건데, A 집합은 1, 2고요. B 집합은 2, 4, 6이래. 자, A 집합은 1, 2, B 집합은 2, 4, 6이니까 벤다그램 작성하면 1, 2, 4, 6 이렇게 있는 거고, 요 바깥에 있는 것도 해줘야 되겠지. 12의 양의 약수가 전체 집합이니까 남는 게 뭐였어요? 3하고 12가 남네? 3, 12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연산을 해석을 해봅시다. A 합 X가 B 합 X래. 우와. 얘들아, A 합 X가 B 합 X래. A 합 X가 B 합 X래. 그러면은 이 X 조건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A랑 합집합 때린 거랑 B랑 합집합 때린 거를 똑같이 볼 수 있대. 그럼 X 집합은 어떤 조건을 타고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간단해. X집합은 A에 있는 원소랑 A에 있는 거죠, 그쵸?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 일단 요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146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얘는요? 얘는 굳이 안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왜? 얘가 딱 이것만 가지고 있다 쳐봐. 그럼 146과 A를 합집합 때려봐. 그러면은 1246이죠, 그쵸? 얘하고 B집합하고 합집합 때려봐. 1246이죠, 그쵸? 같아, 안 같아? 같지, 그치?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X집합이 무엇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A집합과 B집합의 대칭차집합 원소들을 몽땅 가지고 있어야 돼. 얘가 대칭차집합 원소들을 몽땅 가지고 있어야 돼. 필수야, 필수. 대칭차집합 원소를 몽땅 가지고 있어야 돼. 주하나! 그 다음에 뭘 더 가져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요? 그럼 어차피 2를 더 가져도 합집합에는 큰 영향을 안 끼치고 3과 12를 더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건 X만 갖고 있는 거니까. 요거 이해돼? 그래서 역시나 요것도 떡볶이 먹으러 갈 때 146은 데리고 가시고 2, 3, 12한테 갈래 말래야 또 그러면 2와 3과 12를 갖다가 자유롭게 집합 구성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은 2한테 갈래 말래, 3한테 갈래 말래, 12한테 갈래 말래, 총 경우의 수가 몇 개? 8개가 되는 거니까 집합 구성의 방법도 8개가 되는 거죠. 이해돼? 이거 중요하다. 야, 이 느낌이 나오면은 X는 A와 B의 대칭차 집합 원소들을 몽땅 가지고 있다. 안 돼. 너무 피곤한데요. 그래? 그럼 귀싸대기 한번 마실래? 그래도 피곤할 것 같아요. 왜? 뭐 잘못됐어? 왜? 아, 괜찮아. 귀싸대기 정도야 뭐. 이 영상 보면 욕한 것도 있어요. 아니, 걔 상욕을 한 건 없고요. 그냥. 자, 20-2번으로 갑시다. 집합에 연산하는 거예요. 얘들아, 20-2번으로 갈 건데요. 자, 집합의 분배 법칙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집합의 분배 법칙 한번 합시다. 이거 눈에 한번 익으면 별거 아닌데 집합의 분배 법칙 갈게요. 얘들아, 분배 법칙. 너네 다항식의 분배 법칙을 분배 법칙 일종의 곱셈 공식이란 말이야. 분배 법칙을 역으로 되돌리는 걸 뭐라 그래? 곱셈 공식의 역이 뭐야?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그러면 집합의 분배 법칙을 배우면 일종의 집합의 인수분해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야. 그걸 더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자, 일단은 상황이 뭐가 나오냐면은 A집합이 이렇게 나오고요. 괄호로 B집합, C집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합집합으로 돼 있고 여기가 교집합으로 돼 있을 때가 하나 나오고요. 또 이제 B, C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합집합, 여기가 이제 교집합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분배 법칙이 돼요. 마치 이렇게 A가 B랑 그리고 A가 C랑 그리고 A가 역시나 B랑 A가 C랑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어떻게 펼쳐지는지 분배 법칙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동안 나 강의할 건데 너 안 들어도 돼? 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요? 9시. 뭐야, 푹 잤네. 빨리 갔다 와. 그럼 주하나 허리 숙이고 가세요. 여기 안 나오게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 응. 더. 자, 야, 일단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너네 여보 닫지 마. 더워. 너네 이거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거 분배 법칙 하면은 A랑 B랑 무슨 연산하고 A랑 C랑 무슨 연산하고 그 중간에 연산이 연결되잖아. 이게 이제 곱하기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더하기 돼 있을 때 우리가 연산했잖아요. 그쵸? 분배 법칙 썼잖아요. 그치?
자, A랑 B 그리고 A랑 C가 무슨 연산으로 만나야 돼? 곱하기로 만나? 더하기로 만나? 분배 법칙 하면은. 대답이 잘 안 들려, 너네 목소리. 곱하기로 만나. 씨, 서윤아. A 곱하기 B, A 곱하기 C를 뭘로 연결시켜요? 합으로 연결시키잖아. 이해돼? 자,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랑 얘네들을 만나게 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도 A랑 B가 만나서 무슨 연산, A랑 C가 만나서 무슨 연산을 할 거라고. 그리고 중간에 연결시킬 거라고. 뭘로 만나야 되겠어요? 합집합으로 만나, 교집합으로 만나, 이 상황이면은. 에? 합집합으로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합집합으로 만나는 거야. 그리고 뭘로 연결돼? 교집합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또한 여기도 A, B가 무슨 연산으로 만나고요. A, C가 무슨 연산을 만나는데 뭘로 만나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A, B, 그리고 A, C가 교집합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뭘로 연결? 합집합으로 연결이야. 이게 집합의 분배 법칙인데 증명 안 하나요, 선생님? 네, 안 해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놀이 하면 금방 증명되니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분배보다 돌아가는 것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 집합이 나오고 다른 집합이 나왔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합집합, 교집합이 연결돼 있으면 되돌아갈 생각도 하셔야 된다. 알겠지? 적는 시간 필요한가요? 거기 나와 있지 않니? 탑 솔루션이라고 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익히는 게 중요하다. 익히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쌤이 저걸 갖다가 이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말 별 갖가지 스킬이 다 쓰여요, 여러분들. 자, 일단 보시면 A차 B. 자, 보세요. A차 B의 여집합, B집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교환 법칙으로 해버리면 A차 B의 여집합이 돼. 일단은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내비두시고 여기서 쌤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돌릴 거야. 즉 A 교 B 여로 돌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교집합이 됐으니까 뭘 쓸 수 있냐면은 드모르간을 쓸 수 있어요. 드모르간을 쓰시면 B 교에다가 A 여집합, 얘는 합집합으로 바뀌고 너는 여니까 B집합으로 바뀌는 거 이해되셨어요? 되니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교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있으니까 여기서 집합의 분배 법칙이 쓰이는 거야. 자, 집중해. B가 누구랑 만나겠어? A 여랑 만나고, 아이고 씨. B가 다시 B랑 만나고 이렇게 되겠지. 쫓아오고 있니? 자, B가 A 여랑 B랑 뭘로 만나야 돼? 교집합으로 만나셔야 돼. 숙이고 들어와. 야, 숙일 거면 확실하게 숙여야지. 괜히 이상하게 걷는 사람 됐잖아. 여기까지 했어요. 자, 조한이 온 기념으로 비교 B가 뭐야? 비교 B는 B 아닌가? 맞아, 비교 B는 B야. 얘는 B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게 답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교여가 나왔으니까 최종 정리 뭐가 되겠어요? B, 차, A, 합, B.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제 교환 법칙 성립되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되시는지요? 교여랑 차집합 왔다리 갔다리 와야 되고 드모르간도 항상 인식하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 내 염려보다. 자, 배수집합 얘기 나왔네요. 여러분들 배수집합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정리를 해드릴게. 자, A의 M 요게 이제 문제에서 정의되기 따라 다른데 이게 M의 배수집합이라고 쳐보자고. 알겠지? 그리고 A의 N 이렇게 돼 있어. 이 N의 배수집합이겠죠, 그렇죠? 요걸 갖다가 합집합 때리기도 하고 교집합 때리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특별한 상황이 어떤 거냐면 배수집합, 배수집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M의 배수집합, N의 배수집합에 대해서 배수집합 같은 경우에는요, 교집합이 특별해요. 교집합이 특별합니다.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보는 거야. A4 교 A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3의 배수집합과 4의 배수집합과 3의 배수집합에
교집합을 찾으래. 그러니까 나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걸 찾아야 되는 거야. 3과 4의 배수, 뭐라 그래요? 공배수라 그러죠, 그쵸? 공배수의 배수들일 거 아니야? 아니, 공배수잖아, 그치? 공배수는 중학교 1학년 때 했잖아.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그치? 즉 다시 말해서 4와 3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셔야 돼. 뭡니까? 10이죠, 그쵸? A, 12 이렇게 처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집합은 특별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얘를 갖다가 A의 K 이렇게 한다면은 요 K라는 녀석은 M과 N의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자, 만약에 배수집합에서 합집합이 나온다면, 잘은 안 나오는데, 합집합이 나온다면은 4의 배수도 모아놓고 3의 배수도 모아놨죠, 그쵸? 그냥 다 모아놓은 거 아니야. 뭐야, 그냥 개잡탕이야, 알겠어? 그냥 잡탕이야. 굳이 크게 생각할 건 없어. 거기 뭐 정리된 건 있어요. 얘가 누구누구의 부분집합입니다.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배수집합에서는 교집합이 특별하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약수집합이 있어요. 약수집합. 자, M의 약수집합이 있고요. N의 약수집합이 있어요. 이거 이번에는 뭐가 특별하냐면 합집합이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 A에 뭘로 갈까? 30. 그 다음에 A에 20 이렇게 되죠.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의 약수 뭐 있어요, 여러분들? 1. 적어볼게. 2, 3, 4 안 되고 5, 6, 10, 15, 30 이렇게 되지, 그치? 얘도 적어볼게요. 1, 2, 4, 5, 10, 2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걸 이제 합치래. 합치면은 1, 2, 3, 4, 5, 6, 10, 15, 20, 3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누구의 약수일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약수집합이라고 했지? 얘와 얘의 약수를 다 합쳤어. 누구의 약수가 된다? 30과 20의 자, 최대 공약수? 잠깐만, 내가 합집합이라고 했니 지금? 미안, 수정할게. 역시나 교집합이 특별해요. 교집합으로 해야 되지. 교집합으로 하면은 얘와 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20과 30 최대 공약수가 10이 되겠니?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정리까지 기억을. 교집합이 특별합니다. 합집합은 좀 잡탕이야, 언제나. 근데 왜 자, 이렇게 됐을 때 A에 K 요래 버리면은 얘가 뭐가 된다고요?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합집합은 잡탕이야, 항상. 교집합을 하면 뭔가 특별하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이게 지금 배수집합이야, 배수집합. 그럼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몇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예? 최소 공배수의 배수집합이라 그랬잖아. 뭐의 배수집합이 되는 거야? 6의 배수가 되겠지. A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A12와 A6을 합했대. 합하면 더럽다면서요, 선생님. 그런데 12의 배수를 몽땅 모아놓고 6의 배수를 몽땅 모아놓고 합치래. 근데 12는 이미 6의 배수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정체성이? 6의 배수 집합이 되겠죠, 그쵸? 그냥 A6이 되는 겁니다. 12가 이미 6의 배수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죠. 22-2번으로 갈 건데,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쌤이? 무슨 집합이라 그랬어? 누구든 대답 좀 해줘. 그렇지, 대칭차 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뭐 A 별 B 이딴 게 수학적으로 뭐 약속된 공식은 아니고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한 거야. 대칭차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A 집합은 1, 3, 4, 5가 돼 있고요. A 별 B가 돼 있네. A 별 B는 2, 3, 5, 6, 7이래. 자, 뭐야? A 별 B는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면 여기에 2, 3, 5, 6, 7이 있어야 돼. 여기는 그럼 누가 있어야 되느냐? A 집합을 보니까 1, 3, 4, 5라고 돼 있거든요. 1, 3, 4, 5라고 돼 있어. 여기에 1, 3, 4, 5가 있어야 되는데 대칭 차집합에 지금 3, 5가 있잖아. 그치? 그럼 1, 4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이해되세요 혹시? A 집합에 1하고 4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면은 말이 안 돼. 대칭 차집합에도 있어야 되거든 지금. 이해되면 뭔 소린지? 이해됐어? 뭐가? 눈 감고 있었잖아. 너 씻고 왔는데도 자면은 뭐 어쩌라는 얘기야. 뒤로 나가 예준이 옆으로. 다시 A 집합은 1, 3, 4, 5가 있어. 여기 무조건 1, 3, 4, 5가 있어야 돼. 근데 왜 1과 4가 특별하냐면 1과 4는 대칭 차집합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있으면 안 되고 여기도 있으면 안 되는 게 1과 4야. 근데 A에는 있어야 된다며. 그럼 여기밖에 자리가 없지 뭐.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들 자리를 잡아줄 건데 이미 A에도 있던 게 3, 5고 대칭 차집합에도 3, 5가 있으니까 그러면 3, 5의 자리는 여기죠 뭐 이렇게. A 거겠지. 그럼 자리를 못 잡은 녀석들이 누굽니까? 대칭 차집합 속에서 2와 6과 7이 자리를 못 잡았지 그치? 그럼 여기 있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B집합의 원소합은 2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요거 다 더하시면 되는 거야. 또 바보같이 이거만 더해라. 다 더해야 돼 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겠습니다. 요거 공식 한 번만 살펴놓고 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공식이에요.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 다음에 뺐어. 뭘 뺐지? 기억나니?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줬거든요. 왜요? 요거 전체 원소의 개수 구하래. 여기 있는 거 개수 더하고 여기 있는 거 개수 더했는데 여기가 2번 카운팅 됐으니까 한번 빼주는 거라고 개수를. 이래서 여기서 특별한 상황을 막 물어보기도 하죠. A 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이거래. 요거 없이 그냥 NA 플러스 NB래. 그럼 A랑 B는 무슨 상태? A랑 B는 무슨 상태? 나 또 썸네일 이렇게 잡히는 거 아니겠지? A랑 B는 무슨 상태야? 서로소인 상태야. 서로소인 상태. 알겠어? 교집합이 없으니까요. 되니? 자, 집합 3개가 걸려있을 땐 어떻게 됐어요?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 구하셔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됐어? 외워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까지 오시고 빼기 2개끼리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뺍니다. A교 B, B교 C, C교 A를 빼주시고 마지막에 딱 한 번 더 해주는 게 3교 집합이야. A교, B교, C 이거예요. 이게 나와 있죠? 써놓고 외워주세요. 써놓고 외워주세요. 써놓고 외워주세요. 웃기네. 체크하시고 외워주세요. 쓰지 말고. 거기 나와 있어. 나와 있어. 탑 솔루션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요거 2개 가지고 이제 남은 거 문제 풀 거예요. 각각 다 더하고 둘끼리 빼주시고 3교 집합을 더해주시고 한 번, 단 한 번이야. 휴. 가볼까? 전체 집합의 도움 집합에 대해서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요? 20개래요. 자, 그 다음에 A 교 B가 4개래. 자, A 집합 이렇게 있어요. B 집합.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 얘들아. 선생님 서로 소일 수도 있잖아요. 부분 집합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 놓고 가는 거야. 일단 A 교 B가 그러니까 여기 4개의 원소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죠? 뭘 인정해, 네가? 졸고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저거 봐봐. 저거 보면 또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야? 마지막 A여
교비여. 이거 나오는 무조건 뭐야? 누구 떠올려야 돼? 어떤 사람? 드물어간 떠올리셔야 돼요. 얘는 N A 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A 합 B의 여집합은 어딘데? 여기잖아. A 합 B의 여집합. 여기 8개가 있는 거야. 8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죠. 몇 개? 12개. 전체 20개라 그랬잖아. 여기 8개 빠져 있으니까 여기 1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영역, 순수한 이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A개라고 하고 순수하게 요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B, 스몰 B개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가 몇이어야 되는 겁니까? 8개가 돼야 되겠지? 총 12개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가 그지? 자, 이제 구하라는 거 구하러 가봅시다. 뭐 구하래? A집합과 B집합의 순수 원소 개수 합을 구하래. 자, A집합 볼게. A집합 요거야.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플러스 4개야. 아, NA는 A 플러스 4야, 걔야. 자, 그럼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또 뭐가 된다? 요거잖아, 요거. B 플러스 4개야. B 플러스 4개야. 이거 2개 더 하시래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8이잖아. 근데 A 더하기 B가 몇이라? 8이라. 답은 몇이다? 16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너네 이 집합 잘 다뤄야 돼. 이게 지금 집합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하면은요.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확률의 뭐 덧셈 정리 막 이런 거 하면서 집합이 계속 또 드물어간 그때 또 나와. 엄청 나와. 세집합 24-2번 갈게요. 주원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잠을 못 깨? 너 감기약 먹었어? 너 오다가 뭐 마취총 마신 거 아니야? 들짐승인 줄 알고? 자, 오케이. 세집합 ABC에 대해서 막 나와서 뭐가 나왔어? 각 A, B, C 집합의 원소 개수 나왔고 둘끼리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나왔고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나왔어. 이거 구하. 이거 뭐야? 그냥 단순히 산수죠, 산수. 아까 쌤이 얘기했던 공식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 그치? 써볼까요? 또 써야 돼? A 합 B 합 C는 NA, NB, NC에다가 빼기 A 교B, B 교 C, C 교 A 플러스 N, A 교 B 교 C 이렇게 됐어. 이때 이거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값을 입력해 봅시다. 전체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26개 이렇게 얘기했고요. A, B, C 다 더한 게 몇입니까? 37이군요. 자, 근데 빼기로 묶고 탕 이렇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둘끼리 교집합의 합이 총 몇인가요? 14인가요? 이게 14예요. 빼기 14.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X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몇이니? 이게 23이잖아요. 이게 지금 몇이어야 돼? 3이다. 뭐야, 너무 쉽다. 넘어갈게요. 그냥 공식 알고 있니? 모르고 있냐, 이 문제는. 내가 이제 영상이라서 이걸 안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도망가? 아니 이거 비호가 돼. 아. 갑자기 두 개 남았네? 요거 이제 활용 한번 해봅시다. 자, 25-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동아리 ABC 중 적어도 한 곳에 가입한 학생 26명 조사했대. 자, 적어도 한 곳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결국 요 7개의 영역 중에 한 곳에 다 들어갔다 이 얘기야, 애들이. 그치? 그게 총 몇 명이다? 26명이다. 그래서 A 합 B 합 C는 원소의 개수가 26이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ABC에 가입한 학생은 각각 14, 13, 11명이래. 아, 이건 또 뭐야? NA는 14명, NB는 13명, NC는 11명 이 얘기야. 어디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통째로 14명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AB 동시가입이라 그랬어. 그럼 A 교 B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6. 그 다음에 B, C 동시에 가입. B 교 C 동시니까 이 5명. C 교 A, C랑 A 동시가입이 5명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동아리 A에 만 가입한 학생 수래. 야, 동아리 A에 만이라는 것은 어디 구하는 거야? 여기 원소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여기 몇 명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지? 아이고야. 자, 차근차근 조건이 매우 무지막지하게 나왔으니까 요거 구하는 공식으로 가자. 요거 어떻게 구했지? 26은 어떻게 구했어? 다 더한 다음에 일단 37, 7에서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빼줘야 됐잖아요. 그치? 그러면 15를 빼세요. 이렇게. 아, 뭔 소리야? 16을 빼야지. 그럼 이게 이제 21이잖아. 그치? 거기다가 N, A 교, B 교, C를 더해주면 등식이 완성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몇 명이어야 돼? 여기가 C명 맞아요? 5명이니? 몇 명이야? 5명이야? 5명 맞아요? 여기 38명이네요. 아, 정말 계산도 못해. 4명이야. 이렇게. 봐,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A교, B교, C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디야? 여기야, 여기 4명이 있는 거야. 동아리에 미친 학생들이야. 3개 다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난 여기만 구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또 어디가 추론이 되냐면은 여기가 추론이 돼. 잘 봐. 여기가 뭐냐면 A랑 B를 동시에 하는 학생들이야. A, B 동시가 몇 명이라 그랬어? 6명. 그럼 여기는 몇 명이야? 2명. 적당히 미친 애들. 여기 미친 애들. 여기도 구할 수 있어. 여기는 뭔데? A 교 C잖아. 그치? A 교 C 몇 명이래? 5명이래. 그럼 여기 1명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런데 A는 14명이래. 총. 근데 여기서 몇 명 먹었어요? 7명 먹었으니까 여기 7명 이렇게 있는 거네. 답은 7이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원방이나 도형이동보다 좀 낫죠? 아닌가? 어떡하니? 명제 들어가면은 막 증명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자, 26-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필기가 지금부터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일단 보시고 필기한 시간 드릴게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예요. 아이, 정말. 교집합의 최대 최소입니다. 근데 교집합의 최대 최소라는 얘기는 뭐랑 또 같은 말이냐면 합집합의, 잘 들어! 최소 최대랑 같은 말이야. 이게 뭔 소리요? 자,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을 건데 들어봐. 둘이 서로 소면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최소지. 교집합이 음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합집합은 순수 개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최대가 되겠지. 이해돼? 둘이 이제 교집합을 슬그머니 갖기 시작하면은 합집합의 개수가 줄어들죠. 순수 개수 더하기 한 다음에 한 번 카운팅 빼줘야 되잖아, 교집합을. 그러니까 이게 링크가 된다고. 교집합이 최대값을 가질 때는 합집합이 최소값을 갖는 거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교집합이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합집합이 최대 가는 순간인 거야. 이게 같은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합집합의 여집합의 다시 뭘로 바뀌겠어요? 최대, 최소로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합집합이 최소면 합집합의 여집합이 최대겠지. 전체집합 내에서 말이야, 그지? 뭔 소리지, 되니?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링크가 되는 얘기야. 아, 다 같은 얘기 알겠지? 자, 이리 봐봐. 봐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예는 뭐냐면요. A집합과 B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순수합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0개고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개야. 그리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0개야. 바로. 이 상황 속에서 A 교 B 집합의 최대값도 구해보고 최소값도 구해보렴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보죠. 전체 원소가 100개가 있는 그런 100개만이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냥 어항이라고 생각하세요. 물고기 100마리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A집합이 지금 40개가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보자고. 자, 교집합의 최소는 너무 쉬워. 두 집합이 무슨 상황이면 돼? 다시 크게 얘기해줘. 우리 반 공부 잘하는 반이잖아요. 누가 봐도 잘하잖아. 둘이 무슨 상황일 때라고? 무슨 상황일 때라고? 서로서요. 서로소일 때죠. 이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소니까 교집합의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야. 뭐일 때? 서로소일 때. 자, 그럼 교집합의 최대도 쉽거든요? 겹치는 게 최대한 많을수록 좋잖아. 그치? 어떤 상황이겠어? 뭐라고? 크게 얘기해. 맞아. 부분집합이래요. 양하람 학생이. 누가 누구의? B가 A죠. 왜? A가 B의 부분이면 안 되나? 말이 안 되잖아. 원소의 개수가. 그치? 대소관계인데. 그래서 한 집합에 부분집합으로 겨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교집합이 최대야. 그치? 몇 개? 이 애에서는 30개. 왜? A집합에 부분집합으로 B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쉬운 유형이에요. 그죠? 이게 이 문제일 건데요, 아마. 맞지? 그치? 그럼 빨리 얘기해봐. 이건 알겠는데 이걸 해석 못하는구나. 자, 볼게. 드모르간 써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A 합 B의 여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 A 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최대 구하란 얘기. 즉 다시 말해서 합집합의 최소 구하란 얘기. 즉 다시 말해서 교집합의 최대 구하란 얘기야. 얘가 최대면 교집합이 최대일 때. 알겠어? 너의 최대값은 교집합이 최대일 때다. 마찬가지로 너의 최소값은 교집합이 최소일 때다. 구하시면 되는 거 알겠어? 상황 봐.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40개인데 A 22개, B 15개야. 그럼 순수하게 합쳐봤자 전체 집합 초과해? 안 해? 안 하지, 그치? 그러면은 교집합의 최대값은 뭐가 나와야 돼? 15개. 얘가 얘 부분일 때 교집합의 최소값은 몇이야? 몇이야? 0개잖아요. 그쵸? 에? 뭐가 좀 이상하다? 교집합의 최소값이 교집합의 개수로 가는 게 아니라 미안해. 이걸 왜 헤매지? 정말. 자, 다시 교집합의 최대값으로 갈게요. 교집합의 최대값은 몇이라 그랬어요?
15개야. 근데 이제 결국 이거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합집합에 여집합 가는 거니까. 다 구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개수를 세는 걸 잘못했어요. 자, A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부분집합이 된다, 이 얘기 맞죠? 근데 A가 몇 개야, 지금? 22개래. 근데 전체 집합은 40개니까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18개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지금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최대 개수는 18개다. 일단 최대값은 18개야. 그 다음에 교집합의 최소값 가겠습니다. 교집합의 최소값은 둘이 서로 소일 때라며. 이렇게 서로 소일 때라며. 그럼 너 22개, 너 15개니까 둘이 합쳐서 이미 37개야. 그러면은 합집합의 여집합에는 3개밖에 존재를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값 0일 때 합집합의 여집합은 3개, 최소값이 3개야. 이렇게. 그럼 아까 구한 게 18이고 지금 구한 게 3개니까 21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가 다 뭔지 이해되시죠? 교집합의 최대 최소로 결국 생각해라 이거야. 그것이 합집합의 최소 최대 그리고 합집합의 여집합의 최대 최소랑 관련이 있다. 열심히 설명해놓고 내가 교집합 구하고 자빠졌었네요. 설명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쌤이 이거 적었니 다 이거? 이번에 이거 그 다음에 할 거는 요렇게 되는 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적어놔. 이거 적어놔. 똑같이 해서 할 거야. 다 적었어요? 이거 책이 없죠, 그쵸? 아니네, 있네. 책에는 지금 딱 이 상황만 있는 것 같아. 딱 이 상황만 있는 것 같아. 책에 없는 상황 할 때. 잘 들어야 돼. 자, 상황 넘어갑니다. A와 B의 순수한 원소합이 전체 집합 개수보다 많을 때, 터져버릴 때야. 얘를 수정을 합시다. 얘를 60개라고 할게요. 이렇게 60개. (60개가) 되는 거야. 여기서도 교집합의 최대값은 똑같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을 때야. 똑같아. 똑같이 30개야. 항상 한 집합의 부분집합은 대주는 거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A집합이 B집합을 부분집합으로 데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얘가 어려워요. 얘가. 교집합의 최소값이 어려워요. 어렵진 않고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되거든? 일단 이건 아니고. 일단 배경상황이 뭐냐면 쌤이 지금 배경상황을 걸어놓은 게 뭐냐면은 일단 40개, 30개고 전체 집합이 60개면은 A집합, B집합이 서로소는 안 되지, 그치? 서로소 돼, 안 돼? 서로소가 불가능해요. 왜? A 40개, B 30개 따로 처리해보면 이미 70개인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교집합의 최소값이 0이 아니란 얘기야.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게 생긴다는 얘기야. 방이 이만한데 아까는 좀 홀쭉이 2명이 있었다면 지금 돼지 2명이 어떻게든 겨짓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비유가 좀 그랬니? 집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봐봐. 쉽게 생각해. 일단은 최대한 둘이 안 붙으려고 노력을 했다 치자 이거야. A가 저쪽 끝까지 뭐 갔어 이렇게. 그리고 B도 A가 갖지 않은 부분 나머지를 딱 차지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이 상황이 최대한 교집합을 덜 가지는 상황 아닐까요? 그치?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야. 이게 몇 개나 되는가 최소. 둘이 꽉 채워가지고 이제 전체 집합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봐봐. 여기 X개라고 할게. 여기 X개라고 할게. 지금 봐봐. 요만큼 A집합의 원소에다가 B집합의 원소를 더하면 70인데 요거 카운팅 한 번, 요 카운팅 2번 하고서 겹치는 거 한 번 빼주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돼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 이항관계 정리하면은 결국 X는 70 빼기 60이야. 그래서 몇 개야? 10개야. 교집합을 최소 10개는 가져야 되는 거야. 10개는 가져야 되는 거야.
이 사항을 어떻게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도 괜찮고 이렇게 인지하세요. 아, 이때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순수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시고 거기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은 이 최소값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최소 몇 개는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아마도 레벨업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초과가 돼서 터지는 형태는 아마도 레벨업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문제풀이가 뭔가 깔끔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소연아. 끄덕끄덕 너무.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